노후를 지금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돈보다는 좀 다른 걸 걱정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제대로 된 노후 준비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부모하고 아이하고 대화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아이끼리, 형제끼리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형이 지금 너만 같으면 내가 얼마나 편할까? 그 얘기는 뭐예요? 넌 좀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지금 은연중에 비교를 지금 하게 된다는 거죠. 형은 동생을 바라볼 때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부모로부터 질책을 안 받을 텐데 동생을 적으로 지금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비교하면 아이도 부모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한테 어떻게 지금 다가갈 수 있을까? 이제 이 방법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자녀하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반갑습니다. 퇴직심리연구소 최환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고슴도치를 아실 겁니다. 고슴도치가 어떻게 이제 교우를 날 수가 있을까요?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려서 이제 문제가 되고, 너무 거리가 멀어지면 체온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슴도치가 서로 이제 체온도 나누면서 가시에 찔리지 않을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찾을 수 있어야지만 겨울에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관계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물리적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심리적으로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느껴지게 되면 이제 관심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또 너무 가까이 있게 되면 오히려 이제 더 상처가 커지는 것처럼 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지 상처도 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영향도 민감하지 않게 그렇게 지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를 지금 하는 거다. 이게 이제 부부나 자녀의 관계도 사실은 이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 상대방은 그걸 관심이라고 할까요? 감시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다음에 또 너무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면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상대방의 어떤 그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존중해 주면서 관심도 서로 이제 교류할 수 있는 거리감을 찾을 때 굉장히 관계도 돈독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거리감이 언제 어디까를 자녀하고 끊임없이 지금 좀 대화를 통해서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서로가 이제 편안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해도 괜찮은 사람, 이렇게 지금 마음의 문을 열지만, 그렇지 않고 맨날 뭐 얻어먹기만 하는 이런 사람은 좀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부모하고 자녀 관계도 좀 아이를 지책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금 해야지 아이의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면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명하게 아이를 질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보를 명확하게 지금 아이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뛰지 마. 자, 그러면 아이가 지금 부모로부터 받은 정보는 뛰지 마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뛰지 말고 어떻게 해야지 부모의 마음에 드는지를 아이는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가 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아이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을 시켜갖고, 그러면 자, 부모하고 이제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지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부모가 야, 너 맨날 지금 게임만 하면 대학교 갈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했다고 하면 부모의 진정한 마음은 뭡니까? 아이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저렇게 야단을 쳤는데, 그 야단을 듣는 아이 입장에서는 야단을 맞는다고 하는 좀 불편한 마음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공부 대신에 이렇게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걱정이 된다. 얘기를 하게 되면 부모가 지금 어떤 말을 지금 하는지,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싶은지,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부모가 나한테 지금 이걸 원하는가를 쉽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아이도 부모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쉴 때 이제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충분하게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어떤 정보를 주고 어떤 정보를 지금 얻고자 하는가를 명확하게 할수록 대화는 커뮤니케이션 목적은 명확해진다. 이렇게 지금 먼저 이제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말로 인해 갖고 관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아이한테 충분하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대화를 위해서 우리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가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부모하고 아이하고 대화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아이끼리, 형제끼리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줄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이 정말 말썽꾸러기고 동생은 정말 부모 말을 잘 듣는다고 하면, 이 말썽꾸러기인 형보다는 동생한테 애정을 많이 표현하면서 아이고
형이 지금 너만 같으면 내가 얼마나 편할까 이런 얘기를 자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지금 말썽을 부리기 때문에 부모가 얘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뺏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거리감을 두고 싶다, 아니면 좀 말썽을 안 부리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비교하면 넌 좀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지금 은연중에 비교를 지금 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부모가 자기를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형은 동생을 바라볼 때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부모로부터 질책을 안 받을 텐데 동생을 적으로 지금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비교하는 게 안 좋다.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아이를 비교하면 아이도 부모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 아빠는 지금 S전자의 임원인데 아빠는 뭐 중소기업 부장밖에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가 만약에 둘이면 얘는 얘, 형은 형, 동생은 동생, 이렇게 이제 고유성을 인정해 줄 때 아이도 부모를 지금 잘 따르게 되고 부모도 지금 아이를 대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진다는 겁니다. 좀 자녀에 대한 어떤 개별성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결과에 대한 칭찬입니다. 넌 100점 맞으면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거야. 이제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치면, 얘는 100점 맞지 못하고 99점을 받게 되면 효도를 하는 걸까요? 하지 않은 걸까요? 또 우리가 흔히 조건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점을 맞으면 게임기를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는 부정행위까지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내걸기보다는 정말 아이를 순수하게 지금 좀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가 아니라 좀 과정에 대한 격려가 좀 필요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가 오늘 저 시험 봤을 때 90점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맞은 90점을 먼저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틀린 10점 여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얘기가 먼저 나오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가 지금 정말 90점 받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엄마 아빠가 안다. 그래서 이 10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라. 만약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준다고 하면 아이 입장에서 보면 결과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한 거를 지금 엄마가 아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과정에 대해서 계속 격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둘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겠죠. 제 사례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한글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1학년 때부터인가 1학년 2학기 때부터인가 이제 받아쓰기를 보더라고요. 얘가 한글을 모르니까 맨날 이제 빵점을 받아오는 거죠. 빵점 아니면 이제 10점을 받아와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20점인가를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해갖고 2개를 어떻게 맞았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니까 얘가 그다음부터 조금 더 자기가 집중해서 공부를 하더니 거의 뭐 어떨 때는 100점도 맞고 어떨 때는 80점 맞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할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받은 거에 대한 어떤 그 노력을 지금 충분하게 인정을 해주면 아이는 조금 더 부모로부터 격려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용기를 얻고 더 집중해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지지를 하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훨씬 더 아이가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 재산을 뺏긴 사례가 좀 극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뭐 언론에 보도된다든가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젊은 사람이 부모를 걱정하는 게 더 많다. 왜냐하면 부모가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빠듯한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요. 자, 반대로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 공부도 시켜야 되고 자기 집 마련해야 되고 가족이 사는 것도 빠듯한데 여기에 부모까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자식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떤 식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독립돼서 잘 환경을 헤쳐나가야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지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이제 좀 극단적인 이런 정보가 더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민감해야지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적에 많이 노출이 됐을 때는 적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 부정 정보를 놓치면 생존에 위협을 받지만 긍정적인 정보는 놓쳐도 생존에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정보를 긍정적인 정보보다 더 민감하게 더 오랫동안 기억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야생 동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도 없고 환경 변화로 해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없는 이 상황에서 아직도 이제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모든 정보보다 더 중요하게 영향이 크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그 상대방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부정적인 정보를 자꾸 이제 노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부정적인 정보에만 민감해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식하고 부모하고는 어느
어느 정도 거리감이 유지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거리감을 유지하게 못하게 만들었던 게 예전에 대가족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3대가 4대가 같은 집에 살면서 자식은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그게 어떤 전통적인 효가 됐었는데 그런 전통이 무너지면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이런 효 개념에서도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못 벗어남으로써 어떤 그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너무 이제 밀착된 거리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부모 세대는 부모가 아이를 도와주면 아이도 이제 부모를 도와주기를 바랬지만 아이 세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많이 희석이 된 상태라서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어떤 삶을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아이들로 인해서 파산을 좀 걱정하는 부모가 좀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뭔가 아파트가 있다든가 이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노후를 지금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돈보다는 좀 다른 걸 걱정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들한테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녀들하고 관계를 단절을 했다 했을 때 단절로 인한 외로움, 자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충족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오히려 지금 제가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이가 양육할 때부터 이제 부모하고 거리감을 유지했다고 치면 그게 이제 결국은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노후 생활을 지금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노후 준비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부하고 아이들 관계에서는 좀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끔 이제 강의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넌 자녀들한테 지금 어떤 걸 물려주고 싶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한 90% 정도가 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한테서 아쉬운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근데 되게 양반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지금 점잖으신 분인데 저희한테 살갑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갖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마지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저한테 면도기를 하나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비싼 면도기를 사줬는데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이제 서운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면도기를 사줬으면 면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줘야지 왜 면도기만 던져주고 그 방법은 안 가르쳐주냐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쇼크를 받았는데 그 교육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그 아이하고 계속 이제 이 관계 맺음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부모 교육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무엇을 물려줄 거냐에 따라서 아이가 배우는 게 다르고 아이하고 관계도 지금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하던 시기에 부모가 지금 함께 해주는 그 경험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부모님들께서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 한 사람은 가사 노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라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지금 이제 가사 노동을 하는 상황이 많았죠. 자, 그러면 이제 퇴직을 한 다음에는 배우자한테 도움을 주기는커녕 계속 이제 입으로 뭐 이거 갖고 와라, 밥 차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배우자는 아마 그 남편을 보면서 자기한테 손해만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면서 남편을 멀리하기 시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결국은 노후를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거의 유일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자를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배우자가 끝까지 지금 내 곁에 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퇴직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배우자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가사 노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요리를 배우셔서 일주일에 한 끼 아니면 두 끼라도 좀 배우자한테 대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관계의 질은 결혼 직후부터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 머릿속에 남편 이꼴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 이런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정말 충분하게 인식을 시켜주시면 평생 함께 해야 될 훌륭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일방적으로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셔야 한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배우자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게 되면 자녀하고 관계는 배우자 다음에 이제 자녀로 인식이 되는데 배우자하고 관계가 지금 안 좋게 되면 그 대상이 누가 되냐면 아이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가 지금 멀어지는 것만큼 나는 이제 아이들하고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고 싶은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엄마 눈치도 봐야 되고 아빠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만약에 아빠가 이 아이를 지금 내 편으로 삼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거리감을 좁히려고 하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압박으로 느껴지고 부담감으로
부작용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더 멀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유지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녀하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배우자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좀 불편하다 이러면 퇴직하시기 전에 관계를 지금 먼저 이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관계를 먼저 개선하시고 난 다음에 퇴직을 지금 하시는 게 어떨까 조언을 드립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이제 적절하게 거리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한다는 얘기는 부모로부터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이는 또 다른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배우자하고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든가 수시로 방문한다든가 불편한 관계를 만들게 되면서 자녀의 배우자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녀 등에 부모가 올라타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모 따로 자식 따로따로 살지만 감정은 서로 교류하는 이런 상황이 제일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먼저 좋아야지 자녀하고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억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그 내 기억 속의 부모는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지금 나한테 따뜻한 관심을 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인식이 된다고 치면 부모하고 아이와 관계도 잘 지금 유지가 되게 쉽기 때문에 정말 지금 내가 말과 행위가 아이 기억 속에 어떻게 저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부모는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됩니다.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지금 기억 경험을 쌓고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아이 기억 속에 부모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행동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한테 어떻게 지금 다가갈 수 있을까? 이제 이 방법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자녀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좀 보내기가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맞벌이 부부라고 쳐도 대부분 이제 엄마한테 아이의 교육은 맡겨놓고 아빠 입장에서 보면 동료하고 술을 한다든가 이런 시간들을 지금 많이 보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뭐 퇴직 전이라도 아이하고 관계를 좀 새롭게 만들고 싶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좀 하셔야 되냐면, 내가 앞으로 지금 미래의 행동은 과거와 단절을 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언을 정식으로 하시고 그다음 이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부모보다는 현재의 부모, 그다음 이제 미래의 부모를 기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아이도 이제 아빠의 어떤 행동 변화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충분하게 어떤 시간을 두고 아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하면 아빠가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구나 믿어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빠가 지금 한번 이게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아빠의 행동 변화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고 화를 낸다면 관계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관계 개선을 원하시면 정말 인내력을 가지고 일관되게 아이를 위하는 마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부모님들은 내가 지금 이때 이렇게 지금 잘 표현을 했으면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소통 능력 부족을 관계 단절의 원인으로 삼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저는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은 상대방한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정말로 아이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아이도 분명히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들일 거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 상황이 안 되게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라 마음 편한 상태에서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게 되면 갈등 상황은 별로 생기지 않는다.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면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다 보면 감정은 빠지고 객관적인 사실만 담기기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을 지금 담아서 좀 전달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쓰다 보면 상대적으로 냉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객관적으로 이제 파악하기도 쉽다는 거죠. 편지를 지금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관계를 만든다고 하는 건 과일나무를 가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건강한 묘목을 비옥한 땅에 심고 물도 자주 주고 병충해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기울이면 튼실한 과일을 지금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관심과 정성을 쏟을 때 그 관계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하고 관계가 잘 맺어지고 아이들하고 관계가 잘 맺어지면 가정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그 숲이 지금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잘 만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그 관계를 잘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노후 준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돈보다는 가족하고 관계를 지금 잘 화목하게 만드시게 되면 노후에 걱정할 수 있는 외로움이라든가 지루함, 그다음에 이제 삶의 목표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러분 노후도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확신을 지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퇴직을 지금 고민하시고 퇴직을 하신 분은 좀 더 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는다고 하면 분명히 행복이라고 하는 그 튼실한 열매를 맺어갖고 여러분한테 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 노력 자체가 여러분들 노후를 분명히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